자, 이번 시간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형태는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예요. 자,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교과서 13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기본이 되는 형태는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접선을 구하는 것. 예. 근데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에서처럼 기울기가 m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접선이 지금처럼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래쪽에도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접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된다는 걸 이걸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앞서 배웠던 그 접선을 찾는 방법 중에서 이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둘을 연립하게 되었을 때 만나는 접점의 개수가 지금 눈에 보다시피 딱 하나로 보이죠. 그러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2차 형태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게 할 때, 즉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전체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차식이 y는 mx 더하기 n이에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여기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모르는 값은 n이죠. 이 n을 나머지 기존에 있던 원과 m 이용해서 표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1차식을 원에다가 대입합니다. y 자리에 mx 더하기 n을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제곱이 r제곱이죠. 식을 전개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이네요.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 부분은 살짝 지우고 다시 써봅시다. 자, 그래서 2차항은 개수가 1 플러스 m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2mn이고 상수항은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접점이 딱 하나가 보이죠.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합니다. 착수분해 공식에서 사용했던 판별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mn에서 2로 나눕니다. mn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요 밑줄 그은 두 부분을 곱하라. 자, 이 둘을 곱합니다. 곱해서 식을 전개를 하다 보면 m제곱 n제곱만큼이 이게 소거가 되고 남아있는 부분은 이 정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n을 나머지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n제곱을 이항을 하면 n제곱은 r제곱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 식은 다시 n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값을 1번식에 원래 주어져 있던 이 1번 방정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니까 n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더라 하는 접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지금도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나, 두 개죠. 양의 값, 음의 값 두 개. 자,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이 두 개가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식은 암기사항이에요. 나중에 타원이나 쌍곡선에서도 11학년 이과 기하책에 보면 타원이나 쌍곡선에서도 기울기를 주고 접선 구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도 결국은 이 형태와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건 그때 가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자리는 요건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지금 반지름이 3인 것 알고 있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m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전체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됩니다. 자,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풀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 점을 지나가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 점을 지나간다.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점을 고정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에 대해서
항상 지금 중심이 원점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걸 주의해서 또 봐야 되고요. 자, 점피의 위치가 그림에서처럼 어디에 뭐 1, 4분면뿐만 아니고 2, 3, 4 어느 4분면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건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자, 지금 1, 4분면 쪽에 점피가 있다고 하자. 그냥 뭐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지만, 자, 이때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 L은 유일하게 딱 한 개만 나와요. 앞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두 개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접점을 줬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더라. 자, 접점을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경우를 좀 나눴어요. 첫 번째, 좌표축 위에 있지 않을 때. 두 번째, 좌표축 위에 있을 때. 좌표축 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 그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OP선과 직선 L이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OP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X축 방향으로의 증가량이 이게 절대값 X1이죠. 증가량이라고 하면 절대값 X1분의 절대값 Y1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이건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되죠. 0,0에서 늘어난 걸로 보면 되니까 0부터 x1까지 증가하고 0부터 y1까지 증가했다. 그래서 x1분의 y1으로 쓰겠다. 그러면 L의 기울기는 OP 기울기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역수가 되고 부호도 반대로 바뀐 거죠. 그러므로 이 직선의 경우는 기울기를 알고 있고 접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x1이다. 이 식의 양변에 y1만큼을 곱합니다. 그러면 y1 y 마이너스 y1 제곱은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 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x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고 마이너스 y1 제곱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따로 이항하게 되면 그때 얻어진 식이 바로 아래 보이는 이 식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x1 제곱과 y1 제곱의 합은 뭐냐? 이 부분은 가만히 살펴보면 점피가 원 위쪽의 점이죠. 점피는 원 위에 있다. 그럼 원 위에 있다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이걸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1 제곱과 y1 제곱은 r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 네모 빨간색 네모 부분을 r제곱으로 고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식은 1번과 같이 등장합니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자, 두 번째, 점피가 좌표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좌표축이냐? x축 위에 있을 때, 그럼 이때라면 금방 직선 찾아낼 수 있죠. 네. 이 두 개의 직선의 특징, 하나는 모든 x값이 r이다. 또 하나는 모든 x값이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이때는 x가 될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r이에요. 그에 반해서 y1과 평행한 요 두 개 선 보이죠? y1이 아니고 x축과 평행한 두 개의 선의 경우는 y값들이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y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r인 거예요. 자, 이건 뭐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예,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찾아내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별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로 기억해야 될 식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이 빠졌네요. 이 경우에도 항상 1번이 성립하더라. 1번이 성립합니다. 보면 여기 요 파란색 점 보이죠? 요거 대입해 보면 x1이 r일 때 y1이 0이 돼 버리면 rx는 r제곱이니까 이때는 x가 r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 금방 구했던 이 식도 여기 위쪽에 봤더니 1번식에 다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음과 같이 그냥 써버리고 끝냅니다. 자,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x 하나에 x1을 대입하고 y 하나에 y1을 대입한 것과 비슷한 모양이더라.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예시가 지금 따로 없죠. 5번에 1번을 그냥 바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접선 구하를 할 때 x제곱인데 x 하나에 3을 대입하고 y 하나에는 6을 대입해요. 그래서 x 하나에 3, 나머지는 그대로, y 하나에 6을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식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 더하기 2y는 15가 됩니다. 접선 구하는 식 중에서 제일 형태가 깔끔하고 간단한 모양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경우는, 이 경우는 특별한 공식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번에는 원 바깥쪽입니다. 앞서 했던 걸 잠깐 보죠.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이 두 개가 생겨요.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접점을 주게 되면 그 접점을 지나가는 접선은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은 원이 있고요. 원의 바깥쪽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문제집에 점을 주는데 이 점이 원 위의 점인지 원 밖의 점인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직접 이 원에다가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원 외부에 점이 있다면 접선은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이 경우에는 특별한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하느냐? 앞에서 봤던 이 첫 번째 과정하고 똑같이, 아니면 두 번째 과정하고 똑같이 간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만나는 접점을 하나를 줍니다. 접점 하나를 주고 이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 두 번째에서 아까 접점 가지고 원 찾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직선이 외부 이 점 P라고 하면 점 P를 지나간다.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요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줍니다. 기울기 m인 직선을 주고 판별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를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를 쓸 수도 있는데 편한 걸 쓰면 되는데요. 문제를 좀 여러 개를 풀다 보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경우가 조금 더 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험상. 아마 교과서 풀이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예제 3번을 한번 보죠. 원이 중심이 원점에 있어요. 반지름은 2가 됩니다. 이 그림처럼 보이죠? 그런데 0,4라는 점은 원의 바깥쪽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접선이 지금 그림처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사분면에 접점이 있는 접선, 또 하나는 2사분면 쪽에 접점이 있는 접선. 자, 상관없이 일단 접점을 P라고 하고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x1, y1을 이제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 접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x 하나에 x1, y 하나에 y1 대입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4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0,4라는 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고 y에 4를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y1 곱하기 4는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y1은 1이 될 거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y1이 1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x1은 어떻게 찾느냐?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요. y1 대신에 1 대입합니다. y1 1이라 했으니까 y 대신에 1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x1 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은 3, 즉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가져온 결과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라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또 다른 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미 설명했던 내용인데 기울기 m이라고 주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0,4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y-0은 기울기 m 곱하기 x-4예요.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반대로 썼죠. 다시 써보죠. y-4는 기울기 m 곱하기 x-0이에요. 그러면 y는 mx 더하기 4가 되죠. 자, 이렇게 얻어진 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1차 식을 원에다가 대입해서, 자,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정리한 식이 m제곱 더하기 1x제곱 더하기 8mx 더하기 12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갈 텐데 짝수근의 공식에서의 판별식이에요. 8m의 절반, 8m의 절반이면
4m 제곱이 되죠. 요거 제곱. 그 다음 AC가 됩니다. 그래서 4m 제곱, 4m 전체 제곱이죠. 마이너스 12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16m제곱 마이너스 12m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 되기 때문에 4m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에요. 그럼 m제곱이 3이죠. m제곱이 3이 되기 때문에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아까 앞에서 봤던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학영역 기르기 문제까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 수학영역 기르기 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거 세 가지 있었죠. 접선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울기를 줬을 때. 두 번째, 접점을 줬을 때. 세 번째, 원의 외부의 점을 줬을 때. 각각 나타나는 접선의 개수는 2개, 1개, 2개였다는 것. 자, 이것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중단원은 도형의 이동단원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들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기존에 배웠던 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